8권 읽었어요, 올해. 알고 계시나요? 모두 참여하신 분은 올해 벌써 8권 읽었어요. 저도 인생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랜 기간 독서와 함께한, 8달을 함께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리더님들도 아마 굉장히 뿌듯하시고, 저도 너무 뿌듯하거든요. 또 저는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더, 더 이 책을, 어, 삼킬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씹어서 삼킬 정도로 읽고 있어요. 어, 오늘의 썸머리는 제가 이 책을 큰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의가사 제대한 친구들도 있고, 군을 면제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요즘 20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자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위험 신호를. 그래서,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아들에게 이거를 읽고, 저도 물론 읽었지만, 썸머리를 좀 함께 해보자. 어떻게 20대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 아까 1시간 정도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썸머리를 해줬어요. 발표는 제가 하고 20대가 바라본 건강에 대한 생각부터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은이 닥터 웰런이라는 닥터는 수의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분은 12년 동안에 걸쳐 454종류가 넘는 제가 15페이지, 10페이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미팅하면서 리더님들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페이지 할 거예요. 이분은 수의사랑 의사를 모두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에 걸쳐서 454종이 넘는 동물에 대해 약 17,500개 부검을 했으며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사체를 부검한 이런 수의사 겸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 책에서 전반적인 실험은 동물 실험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아마 인체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신빙성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약은 동물 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걸 인체 실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약이 나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한참 맞고 있는 위고비도 동물 실험이 통과되고 인체 실험이 적용된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리더님도 표시하면서 보세요. 미팅할 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2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 태만해기로 죽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책이 맞겠지만 제가 재미나이에 찾아봤어요. 진짜 의료 태만행위로 미국에서 30만 명이 죽는지. 그랬더니 존스 홉키스 대학의 연구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의학저널 BMJ에서 발표한 내용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간 25만 명이 의료 태만행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질병은 심장질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질환은 암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이 죽는 건 뭐일까요? 우리 최승혜 리더님 한번 말해줘 보세요. 안 돼요? 아, 말 못해요? 스피커가 안 켜져요? 아, 제가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 많이 죽는 질병은 바로 의료 태만입니다. 응. 심장질환, 두 번째 암, 그 다음에 질병이 아닌 세 번째 사망 원인 가장 많은 게 의료 태만이에요. 그게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KCl이라는 칼륨을 어, 수액에다 섞어줘야 되는 건데
처방을 의사가 수액에 섞어주라고 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이렉트로 혈관에 투입하면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근데 의사는 수액에 섞어주라고 오더를 냈는데 간호사가 섞지 않고 다이렉트로 혈관 주사를 놔서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약물을 잘못 주입한 거죠. 장식을.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서 환자가 죽는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수약 오류나 아니면 항생제, 그러니까 수약 오류, 항생제를 잘못 처방했거나 아니면 알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의료 태만으로 죽는 게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게 현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없어서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 했는데 저도 병원에 짧은 시간 7년 근무했는데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스폰서님,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음소거 되었어요. 네네네네네 죄송해요. 뭐가 맞아. 음. 자 그래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의사만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챙길 줄 아셔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피 검사가 의사가 처방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검사를 합니까? 기본이에요. 검사하고 며칠이 지났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왜? 간호사가 피를 뽑으러 온다고 그냥 대두지 마시라는 거죠, 팔을. 간호사도 환자를 찾고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 피부를 뽑은 친구도 제가 봤거든요. 그분은 처방이 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을 뽑은 거야. 그런 것처럼 단순한 실수부터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거나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착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더님들이 병원을 믿지 말고 내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당뇨로 병원을 다녀? 약을 뭘 추가했는지, 내 수치가 몇인지, 나는 콜레스테롤 정상인데 왜 먹으라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7페이지 볼게요, 리더님들. 자,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밑부분에 보조 영양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미국의 의사들은 비타민을 입에 털어넣은 것은 아무것도 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이 들어있으므로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단지 비싼 오줌만 볼 뿐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비싼 오줌이란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영양학 가이드 책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레이스트랜드 박사도 아내가 아파서 비타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왜 비싼 오줌을 만드는 걸 굳이 먹느냐라고 했지만 이 아내는 병원 약으로는 좋아지지 않고 이 비싼 오줌을 만드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과 항산화제를 먹고 건강이 실제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이 비타민과 미네랄로 인해서 질병이 좋아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검증한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49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그 비싼 오줌을 만드는 비타민 미네랄이 동물에게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했냐면 관절염 처방법을 치료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실험이 동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에게 안전했을 때. 이 관절염에 대한 연골이 닳는 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칼슘 강화 그 오렌지 주스와 낙스 젤라틴 그리고 미네랄을 처방했을 때 이 연골이 재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게 나와요. 하버드 의대와 원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단기간의 실험 목적으로 90일 동안, 즉 3개월
고통을 더 참아줄 환자를 찾는다고 했더니 29명이 지원한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아무리 관절염 치료제를 해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었던 거죠. 이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치료가 안 됐던 이 29명들에게 고작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에 닭의 연골가루 한 숟가락을 섞어줬던 거예요. 단순 숟가락의 닭뼈가루였다는 말씀인 거죠. 하버드 의대의 발표에 의하면 10일 내에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15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치료에서 불구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이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환자들이 90일, 즉 3개월이 되었을 때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실험했을 때 괜찮은 거를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한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특허 번호까지 생각해가며 그 수석 연구원들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골똘히 환자 수를 생각해보고 한 캡슐에 300불씩만 받아도 환자 20명을 확보하면 돈이 얼마더라? 당장 달려가 닭 연골에 특허를 냈고 관절염 치료용 하버드 의대 닭 연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여러분도 1개월에 3만 5천 불, 즉 1개월을 500만 원 주고 사 먹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몇백 원도 되지 않는 거를 이 의사들이 이거를 이름을 붙이고 특허를 내가지고 500만 원으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의사들의 횡포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모두 다 상업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운데 또 어떤 얘기가 이번에는 우리 헬스팩 안에 들어있는 셀레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님들 마그네 칼디와 글루코사민 드시면 돼요. 500만 원 주고 그렇게 안 드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셀레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헬스팩 안에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12명의 심장병 전문 의사를 고용해서 한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이라고 팀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구단에서는 의사 한 사람마다 선금으로 100만 불씩 줬고 레지 선수를 살리기 위해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환자는 일체 보지 말고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한 거예요. 이 심장병 팀한테. 이 선수를 살리려고 1,200만 불을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의대생에게 단돈 20불을 주어 도서관에 가서 심근증의 원인을 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이 선수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가 하는 문제에 서로 다투기만 한 거죠. 그런데 93년도 7월 28일에 연본 6,500만 달러짜리 레지 선수는 결국은 심근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 선수를 살리기 위해 12명의 심장 전문의들에게 1,200만 불을 주었는데도 말이죠. 1,200만 불은 뭐냐면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 200억을 쓴 거예요. 근데 선수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심장병으로 죽는 동물도 어떻게? 이 셀레늄 단돈 10센트짜리 셀레늄만 먹여도 동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근증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닭뼈처럼 똑같이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근증을 연구한 의사가 62페이지에 나와요. 같이 참여한 의사가 이 레지 선수가 죽고 나서 1년 반 후에 보스턴 셀틱스 구단 소속 소위 환상의 심장병 전문팀의 한 사람이며 하버드 의대 심장의학부 부회장이신 보스턴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한 경력이 있는 단단한 체력의 달리기 선수이기도 한 닥터 W. 토마스 네사 박사는 이 박사 또한 48세의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응. 본인이 이 심근증의 치료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이 전문 환상의 팀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본인도 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모든 걸 고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이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셀레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 5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한 10번째 줄에 운동선수에게 단돈 10센트짜리 값어치의 셀레늄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셀레늄을 주었다면 이 선수가 살아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병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병상이 꽉 차야 하고 모든 경비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의사의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음. 다 본인들의 개인적인 뭐 차를, 좋은 차를 산다거나 뭐 이런데 사용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 의료보험이 싸요. 어. 근데 싼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뿐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작은 것 뿐이지 정부에서는 그런 약들을 미국에서 똑같이 사가지고 오죠. 어. 그러면 그게 세금으로 남을 거고 결국은 그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2030이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 안 된대요. 병원을 너무 믿지 말래요. 그 얘기를 저희 아들이 엄청나게 막 핏대를 세워서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돈을 조금 낸다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남는 거고 결국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2030, 3040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의료비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6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의사, 그렇게 어리석게 죽은 의사 이제 얘기를 한 거고,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6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장혜정 사장님한테 한번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조 영양제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운동을 조금씩 하죠. 선수들은 더 극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영양제 보조제를 먹어야 하냐면,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에 걸을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을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함께 땀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 운동선수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심근증으로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 보조제인 이 셀레늄을 계속해서 섭취하거나 주사제를 맞지 않으면 이 심근증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그냥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멘트죠. 우리 주변에 자녀를 운동을 시키거나 뭔가 그 가족을 운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헬스팩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셀레늄이잖아요. 다른 회사에 없더라도. 그 다음에 79페이지 한번 볼게요. 70, 79페이지에, 마지막 다섯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어, 우리에게는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중에 60가지의 미네랄과 16가지의 비타민과 12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3가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80페이지에 보면 이런 영양소들을 올바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15가지의 다른 식물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먹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전 세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안 먹으면 요즘에 이제 점심을 폭식하게 돼서 제가 아침을 항상 챙겨 먹는데 아침에 멸치랑 제가 오늘 마른 반찬을 먹었어요. 누룽지를 끓여서. 그랬더니 이 책을 정도간 아들이 어머니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하고 고단백 두유를 옆에다 놓고 가더라고요. 고기는 못 구워 먹을 망정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단 관리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 말이 맞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렇게 15가지의 반찬 골고루 섞어서 절대 차려 먹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바쁘니까.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골고루 먹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골고루 내가 그럼 챙겨 먹으면 가능한가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아유,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아직도 그런 분들 있거든요. 82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자, 미 국회 상원 의원 264호의 기록을 보면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더 이상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에도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토양에 미네랄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내가 먹은 농작물도 미네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은 농작물,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땅에서 미네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264호 제74회 국회 제2기 때 나온 내용이고요.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서 나는 곡식과 채소, 나무 열매 등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어도 우리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미네랄 보조식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뒷책에 뒤에 부록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미네랄 부족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네랄을 풍부하게 먹어야 돼. 미네랄만 부족해도 질병이 오는데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병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에 비타민이 신체의 미네랄을 조절하여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에 비타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도 우리한테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할 수도 없지만 첫 번째로는 뭐부터 잘 먹어야 된다? 미네랄부터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백, 즉 미국산 밀에는 금세기 초에는 단백질이 23%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13%의 단백질만 포함되어 있고 농토의 미네랄의 밀의 단백질 함유량이 높여주는데 이제는 미네랄이 고갈되니 곡물에도 미네랄은 물론이고 기타 있어야 할 기본 영양소도 없게 됩니다. 기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기본 영양소인데 기본 영양소 자체도 땅에서 고갈이 돼서 우리가 제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토양은 100년 전에 비해 74%의 미네랄이 소멸이 됐고 아세안은 78%, 남미는 72%가 없어졌고 미국은 85%의 미네랄이 농토에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단락에 토양의 미네랄 사이클은 그러면 이렇게 미네랄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좋은 농작물을 채취해야 되죠.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퇴비와 가축의 분뇨 등 유기질 비료에 의해서 미네랄은 유지가 되니 미네랄 사이클이 차단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는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은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충분한 양의 미네랄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인체의 미네랄 사이클 역시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되죠. 집밥 먹으면 되죠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미네랄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미국 의회 문서 아까 넘버 264 거기에도 토양에 미네랄이 없다고 나오고 또 1993년 RIODE JANERO에서 열린 세계 환경 정상회담에서도 차도
미네랄이 이제는 토양에서 고갈됐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뭔가 문서, 세계 정상회담에서 열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뒷받침되는 미네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너무 와닿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미네랄은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을 사용하는 신체 능력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미네랄의 상호작용이 없이는 이 영양들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백질만 챙겨 먹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네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적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그죠? 우리가 소득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건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이 거의 미네랄 부족으로 오는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칼슘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칼슘을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가장 병이 많아요. 칼슘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오는 모든 질병이 미네랄 부족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을 함께 읽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네랄을 잘 채워서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의 제목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거는 의사를 너무 믿지 말자. 어, 내 몸은 내가 지키자. 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달 한 달 채워가는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고, 미팅 하실 때 제가 지금 불러드린 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미팅에 접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 달 동안 책 읽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나눔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또 떠들 수 있잖아요. 또 준비라는 걸 하게 되고,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자, 사진 찍을게요. 우리 화면 기왕이면 괜찮으신 분들은 다 얼굴 보고 사진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 셋. 달에 만나요. 네, 찍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